안녕, 이제시 국어 친구들, 내 맘대로 현대시 장민혜 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만나볼 작품은 김혜순 시인의 고층 빌딩 유리 닦기의 편지라고 하는 작품이야. 자, 이 작품을 쓰신 김혜순 시인의 수업을 선생님이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 사실 이분의 수업을 한 학기 수강을 했는데 너무 무섭고 깐깐하신 분이었거든. 하지만 작품이 정말 좋았어. 좀 이거는 TMI인데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때 첫 워크샵 작품의 제목이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는 작품이었거든. 근데 이 프랙탈 도형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삼각형 안에 계속 삼각형이, 그러니까 쪼개도 삼각형이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이 시인의 작품에서 프랙탈 도형의 작품 내용은 내 안에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안에 어머니가 있다. 뭐 이런 좀 심오한 철학적인 시였어. 어쨌든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모티프를 얻어서 첫 워크샵 단편 영화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은 한 학기 수강했던 교수님의 시 고층 빌딩 유리 닦기의 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 자, 우리 시를 볼 때 항상 제목을 먼저 보라고 했어. 자, 시의 제목을 좀 쪼개서 보니까 먼저 고층 빌딩이라고 했다. 보통 고층 빌딩이라고 하면 1, 20층이 아니라 뭐 30층 아니면 50층 그 이상의 높은 빌딩을 상상하잖아. 그런 빌딩의 유리창 청소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 자, 여기에 있는 요런 이미지처럼 자, 이렇게 위험하고도 외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고층 빌딩에서 유리를 닦는 사람의 편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고층 빌딩의 유리창 닦기는 누구에게 편지를 어떤 내용으로 썼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작품을 읽어야 의도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자, 현대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의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살고 있어.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가까울까? 사실은 가깝게 살고는 있지만 서로에 대한 단절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되어 있는 곳이 또 현대 도시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작품은 고층 빌딩 유리 닦기라고 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로 설정을 하고 현대 문명의 상징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사람들 간에 진실한 소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층 빌딩 유리 닦기의 편지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단절되고 소외된 도시 사람들의 내면을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야. 자, 그러면 작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자, 최의 첫 1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저녁에는 해가 뜨고 아침에는 해가 집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겠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자, 원래 해는 언제 떠? 아침에 해가 떠야 되고 또 저녁에는 해가 지는 거잖아.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저녁에는 오히려 해가 뜬다라고 했고 아침에는 해가 진다라고 했는지 아침과 저녁이 바뀌어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왜일까? 그러니까 결국 이 도시에서의 삶은 자연의 순리와는 반대되는 도시에서만 영위하는 삶의 방식은 자연의 질서와 대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 자,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며 나는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해가 뜨는 저녁에는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이라고 했어. 자, 우리가 2년과 3년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봤는데 먼저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른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유리산이 뭐겠어? 바로 고층 빌딩 유리 닦기가 올라가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자, 해가 지는 아침에 나는 바라본다. 그러니까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 입장에서는 요 아래를 뭘로 표현했냐면 마치 산 아래에 있는 계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햇살이 퍼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침이 되면 유리산을 오른다라고 했어. 그러면 아침이 되면 나는 유리 닦기를 위해 고층 빌딩 유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구나. 나는 고층 빌딩을 올라가기 때문에 해가 나의 아래로 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은 이른 아침의 햇살이 깊고 깊은 저 산 아래로 비유하는 도시의 거리에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유리산이라고 하는 고층 빌딩으로 상징되는 곳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모습을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 자, 그러면 또 아래 보니까 해가 뜨는 저녁에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자, 이번에는 저녁이야. 그런데 저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가 뜨는 저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연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내려오기 때문에 해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일을 마치는 저녁에 내려오면서 아직은 완전히 해가 지지 않는 고층 빌딩 아래 도시의 거리가 마치 어떻다라고 표현했어? 석양에 물든 소녀의 붉은 얼굴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고층 빌딩 유리창 닫기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의 모습이야.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2년과 3년에서의 역설적인 표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이러한 해석도 가능해. 아침에는 우리 친구들 건물 밖과 건물 안 중에 어디가 밝을까? 바로 해가 뜬 건물의 밖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건물 안의 형광등보다는 밝기 때문에 유리창 닫기 입장에서 봤을 때 건물 안은 어떨까? 해가 지는 아침처럼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해가 지는 저녁은 어떨까? 바로 형광등 불빛이 켜지면서 오히려 건물 안은 밖에보다 밝은 거야. 그래서 화자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유리산은 상대적으로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저녁의 유리산은 안이 더 밝기 때문에 해가 뜨는 저녁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자, 이 해석은 우리 친구들이 더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선생님은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빌딩 유리창 닫기의 시선으로 본 도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 자, 두 개의 밤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두 개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층 빌딩 안의 밤으로 모두가 퇴근하고 불이 꺼진 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층 빌딩 밖의 밤이야. 고층 빌딩 밖의 밤은 어둠이 내린 깜깜해진 도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고 컴컴해진 건물 안에 불도 꺼져 있고 또 밖에도 불이 꺼져 있는 그런 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때 나는 무엇이 된다? 풍뎅이가 된대. 자, 여기서 풍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게. 여기에서 아까 건물 유리창에 매달려 있는 이러한 유리창 닫기의 모습, 화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바로 풍뎅이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풍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대한 현대 문명 속에서 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거대한 현대 문명 속에서 존재감을 상실한 하나의 나약하고 작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타인과의 소통을 갈망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어째서 타인과의 소통을 갈망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 자, 나는 한 마리의 풍뎅이가 되어서 당신들의 유리창 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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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자, 여기까지 보니까 두 개의 밤이 되는, 그래서 완전히 건물 안도 밖도 캄캄해지는 그러한 밤에 나는 이제 한 마리의 풍뎅이가 되어서 당신들이라고 하는 그 현대 문명 도시에 사는 그 사람들의 빌딩 안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리창문에 달라붙어서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자, 소통을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창문을 열면 다시 창문이고 창문이다 창문이다라는 것은 이 건물에 진짜로 창문이 너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그만큼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소통하고 싶은 소통을 갈구하고 있고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대상이야.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창문을 열면 또 다른 창문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강법과 반복법을 통해서 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즉, 소통을 향한 화자의 노력이 애절하게 지속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이라는 것은 밤새도록 누군가와 소통하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창문만 있고라는 것은 단절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 즉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에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소통이 불가능하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방금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당신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유리창 닫기가 쓰는 편지의 수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 빌딩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통을 시도하지만 창문을 열면 끝나지 않는 창문만 반복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소통의 가능성이 막혀 있는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소통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연으로 넘어가 볼게.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4연에서처럼 창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시도하지만 밤새도록 또 닦아보지만 결국에는 닦이지 않는 창문이라는 것은 소통을 갈망할수록 그러한 단절이 심화된다라는 거야.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이라고 했어. 자,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진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역설적인 표현이고, 이 역설적인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코 화자의 삶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단절된 인간관계의 견고함을 얘기하는 거야. 큰 고래잠,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저녁에는 해가 지고 아침에는 해가 지는 곳, 저녁에는 해가 뜨고 아침에는 해가 지는 곳, 우리가 아까 이연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되는 도시의 일상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거리가 있는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라는 것은 결코 당신들과 소통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시가 우리 친구들이 아마 그동안 봤던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좀 철학적이면서 어려운 작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진다 라고 하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소통을 시도하지만 결국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화자를 단절시키는 소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계속해서 창을 두드리고 창을 닦는다라는 행위는 내가 그 당신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은 화자의 의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 한 가지만 선생님 잠깐 설명을 할게. 소외된 채로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은 이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정확하게 이해 못할 수도 있어도 선생님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인간이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 우리 친구들이 나 소외됐어 라고 하면 나 왕따 당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비슷하기는 해. 근데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냐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들, 예를 들면 이 시에서 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다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 하지만 이러한 어떤 물질 문명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풍뎅이처럼 작고 사소한 존재가 되거나 또 사람들 간에 소통이 무관심해지거나 서로의 그런 소통을 거부하는 건 모두가 다 인간 소외 현상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의 내용 살펴봤고요. 자, 이제 중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 자, 이 시의 화자는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닦는 이입니다. 자, 그리고 화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고층 빌딩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황은 뭐냐면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닦으며 타인과 넘을 수 없는 벽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비판적인 것, 그리고 풍자적인 태도, 그리고 그럼에도 소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의지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시의 주제는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갈망 또는 현대 도시인의 소통과 단절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특징은 역설적인 표현.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해가 뜬다라고 했고, 아침이 되면 해가 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표현. 또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진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가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또 대립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문 밖에 있는 화자의 상황, 그리고 창문 안에 있는 그러한 공간의 대립을 통해서 전달 의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오늘 내 맘대로 현대시 매우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자, 혹시 이해가 잘 안 됐던 친구들은 꼭 다시 한번 영상을 들어보면 좋겠어. 자,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 마칠게요.